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국가지혜수 수세기와 수쓰기 관련해서 지도에 대한 좀 도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형식적인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수화 연산 영역은 수 영역 훑어보기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5% 정도가 수화 연산 영역이고 이곳에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수와 영과 자연수로부터 시작돼서 분수와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각각의 수체계에서 사칙 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수를 잘 이해하고 가야 첫 단추를 좀 잘 끼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 좋으실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 놓치고 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지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세기 지도 먼저 살펴볼게요. 수세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수로 나타내면서 형식적인 수학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구체물들, 예를 들어 뭐 곰인형 같은 거에 수를 센다고 하면 수를 세서 바로 수로 표현하기 전에 그것들을 같은 수의 바둑돌로 놓거나 또는 레켈넷 구슬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활동을 중간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활동 자체가요, 수가 같은 사물들, 그러니까 곰인형 4개, 이것을 바둑돌 4개로 놓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은 이 수가 같은 사물들을 함께 놓으면서 이 사물들 속에서 수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시켜서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 말고 놀이로서 접근하실 수 있는 걸 보면 그림이나 이런 카드들 있죠. 그림 같은 거 카드 있는 걸 때 매칭할 수 있는 바나나 3개, 사과 3개. 그럼 수가 같은 카드를 모아보자. 또 수가 같은 카드 이렇게 엎어 놓고요. 카드 같은 것들 이제 쭉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2장씩 뒤집어서 뭐 이렇게 수가 같은 것들 찾으면 가져가는 이런 게임 같은 것들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수가 같다라는 게 뭔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수라는 이 추상적인 특성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고, 요 과정을 바둑돌이랑 레켓넥을 통해서 그 다리를 좀 놓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바둑돌이랑 레켓넷 구슬이 이후 연산 활동에서 모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연산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물이 필요한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아주 좋은 것들이 바로 바둑돌이랑 레켓넷 구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수를 세는 과정에서부터 바둑돌로 놓는 연습, 레켓넥으로 표현해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들이 이후 연산 활동에서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물, 반교체물, 수기호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바로 수로 나타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반구체물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반구체물을 충분히 사용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어떠한 수를 봤을 때 이제 막 고민형이 떠오르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단순화된 방부채물을 사용해 주시면 이것들이 아이들의 그 수량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어떤 수를 떠올렸을 때 막연하게 1이 뭐지? 9가 뭐지가 아니라 1만큼의 수, 9만큼의 수가 딱 머릿속에 보여지면 이후에 수 크기 비교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많이 해주셔야 되는 활동이 바로 수감각 기르기 활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정말 너무 강조해 놨고요. 수감각에 관련된 영상들 한번 보시면 하시고, 그리고 요때 12야 직산에 대한 거 재생 목록 연결시켜 놓을게요. 요거 보시면서
매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도 뭐 2분 안쪽에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반복해 주시면 아이가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켓넷 구슬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레켓넷 구슬은 정말 그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바다 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까지는 최고의 교구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켓넷 굿을 많이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바다 올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3학년 이상의 고학년 학생들 중에 연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레켓넷 구슬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저기 학습 결손을 줄이는 것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켓넷 구슬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네, 늘 생각하자. 나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걸 어려워하면 어른들도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때 아이들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쉽다라고 어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하면 답답하고 이거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나무라기가 쉬워. 아우,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답답하죠.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혼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서 보시면 교과서 쪽수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아이들이 몇 쪽 펴라 하면 펼 것 같은데 몰라요. 가장 심각한 수준은 그 말 뜻 자체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아이가 뭔가 반응이 늦다라고 생각되시면 제가 반항 하네, 집중 안 하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저러지? 뭔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쓰기를 한번 볼게요. 예, 핀란드 수학 교육. 한때 정말 많은 책도 지금도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고 그쪽으로 교육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핀란드 수학 교육의 그런 특징들, 뭐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핀란드를 많이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한국에도 핀란드 수학 교과서가 번역되어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약간 학습지, 뭔가 그 공부를 배우고 나서 복습하고 더 심화하는 과정에서 좀 이걸 사용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교과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교과서라기보다는 약간 워크북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도, 예, 그래서 숫자 하나도 저희는 뭐 1 써라 그래야 뭐 10번 안 써요. 그런데 한쪽 가까이 일을 씁니다. 칸도 되게 좁아요. 뭐 여백도 없이 그냥 계속 쓰게 이렇게 하는데 핀란드 수학 교육의 비밀이 아주 특별한 게 있을까라고 어떤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완전히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킨다? 이게 비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충분하게 연습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좀 관심 갔던 건요. 구체물이나 숫자를 반구체물,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과제들, 그 중간 다리의 과제를 제공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가 처음 수를 배울 때만 구체물 옆에다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옆에 수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숫자로 수 기호로 표현하는 이렇게만 한번 딱 나오고 이거 자체를 시키는 과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주어진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라. 2개, 1개, 5개. 이거 그려보면 아이들이 수량 감각도 느껴지고 이후에 수 크기 비교할 때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밑부분은 제가 좀 줄여놨는데 아래에 한 번 더 복습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를 쓰기 전에요. 요거는 그게 뭐 숫자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모건, 심지어 알파벳이건 어떤 철자를 처음에 익히실 때는 이게 낯선 거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바로 쓰면 잘 못 써요. 그럼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시기 전에요. 허공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휘적휘적 이제 그려보고 충분히 그 형태를 익힐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아요. 그냥 허공에다 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으로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도 좋아요. 1 모양으로 써볼까? 2 모양으로 써볼까? 이렇게 하면 훨씬 기억이 잘 남으니까. 그래서 먼저 허공에 그리면서 형태를 충분히 익혀주신 다음에 이제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요거는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의 소근육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필기구를 손에 좀 잘 집히게, 아이 손에 맞게 너무 가늘어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쥐기 쉽고 기본적으로 좀 진하고 잘 써지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때 선긋기 할 때는 색연필, 부드러운 색연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필기구를 선택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뭐 HB 막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고, 특히 이 시기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샤프 같은 건 안 됩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 편한 필기구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의외로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우개도 딱딱하고 예쁜 모양 말고요. 부드럽게 잘 지워지는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플라스틱 지우개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에는 미술용 부드러운 것들도 괜찮습니다. 순서와 방향 지도가 잘 안 됩니다. 많이 싸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놓치시면 뒤에 고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잘 해주셔야 되는데, 틀리면 틀렸네라는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동그라미 방향이 잘못됐거나 했으면, 아,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야 하면서 그려주세요.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 그리고 아이가 쓴 건 지워주세요.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 하시면 애들도 뭐, 아, 내가 틀렸다는 거 엄마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쓸데없는 감정 소모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러면 애들도 반발 심리가 생겨요. 뭐 어느 방향이든 글씨만 글 쓰면 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 해야 나중에 글자 자형도 잘 나오고 속도도 붙게 되니까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쪽은 오히려 못합니다. 대신에요, 아이들이 팔 같은 숫자 쓸 때 되게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어른들도 팔 잘 못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좀 도발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팔을 쓰기 전에 막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다음에 배울 팔은 되게 어려운데 이거 잘 쓸 수 있을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빠도 이거 쓸 때 되게 힘들었었어. 그러면 애들이 일단 긴장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씁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니까 더 잘 쓰죠. 그래서 딱 막 배틀배틀 하잖아요. 그래도 딱 맞게 쓰면, 그때는 방향이랑 순서만 맞게 썼다면 막 무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야, 너 안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썼어? 야, 대단한데? 그러면 막 우쭐해서 더 쓰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기 쉬운 부분들이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 지도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옳은 방향으로 지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어서 계속 교과서 설명 영상 아이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